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돼서 되겠도 됩니까? 아니, 안철수가 돼서 되겠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용기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민주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세웅 신부님 오셨습니다. 귀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이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민주, 인권, 자유 또는 민족의 평화 공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저도 이제 요새 가까운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고 또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염려들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염려하는데 어제 이제 어떤 교육과 출신 정치에도 관여하셨던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했더니 마침 며칠 전에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한국 정치 사상, 우리 아까 임원영 선생님이 대통령 9명이나 불행한 과거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이 48년 우리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오늘까지 이 정치 지평이 지금처럼 기적적인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거의 지금 180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니, 안철수가 돼도 되겠어요? 윤석열이 돼서 되겠도 됩니까? 이 180여 가까이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좋은 뜻만 모이면 우리가 꿈꿨던 건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용기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광주를 다녀왔어요. 좀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더니 가까운 분들이 아니 당신이 안 가면 되냐. 배우신 여사 돌아가셨는데 또 기차표 사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냥 대표들 이것저것. 전 운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멋서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문을 드리고 나오는데 그 뒤에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쭉 서 있고. 그래서 빨리 기도드리고 나왔는데 저는 사제니까 기도 드리면서 사실 박근혜 그 사면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마음도 찢어지고 아팠고. 그런데 우리 또 선배 신부님이 저보고 야 그렇게만 해서 되냐 하면서 이제 조금 제동을 걸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이 지금 엎질러졌다. 엎질러진 물은 닦아야지. 거기서 왜 엎질러졌냐, 누가 했느냐 이거 따져도 되냐. 그리고 다시는 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실천적 지혜가 아니냐. 그때 제가 김근태 의원 10주기 추모행사 때 명동에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도 절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왜 아주 아쉬운 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민주당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여기서 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런 것들이 법을 만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껴안아가지고 그건 한두신 기회.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남북 우리가 48년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정치적인 지형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척배, 친일서부터 유신잔당 척배, 또 박정희 잔당 척배, 또 전두환,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또 유신 정말 50주년이에요. 다음 주에 또 국회에서 이제 유신 청산 50주년, 50주년 그 청산위원회가 발족한다고 그래서 저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가지고 저희들 우리 청년 시절 때 뛰었던 그 열정, 초심을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를 꼭 만들어서 우리가 꿈꿨던 그런 희망의 나라,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꼭 이루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입니다. 4.19부터 5.18, 6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 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합니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을 군부 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당장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 혁명을 거쳐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맙시다.